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1일 3영상. 왜 오늘 3영상을 하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앞으로 이틀간 더 머무를 텐데 그 감동근 교수 사태 영상을 이제 다 제주도에서 털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안이 너무 엄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시사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이제 신속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동근 교수 사태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슈의 시작은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제 감동근 교수가 저랑 고 작가님을 이제 비난하는 글을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감동근 교수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엮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리를 비난했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동근 교수는 그 해명 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자식 건방진데? 내가 건방져서 혼내줘야겠어. 내가 한번 혼내줘야겠어. 그러니까 뭐 때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교수니까, 너가 신박사?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이렇게 허위사실 잡아내고 기자들 표절 잡고 임팩트 팩터 부풀리는 거, 민간인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번 이 자식 혼내줘야겠어 하고 저를 그냥 깐 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을요. 또 고 작가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책을 써? 이런 허접한 책. 내가 똑똑하니까 책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겠어. 이렇게 하고 책을 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책을 까는 거는 괜찮아요. 책을 까는 건 괜찮은데 책을 쓰는 거를 까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거는요. 이제 이런 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감동근 교수는 일반인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일반인한테 여러분 매일같이 욕을 먹습니다. 매일같이 저희를 욕을 해요, 일반인들은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적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적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욕을 먹는데, 감동근 교수는 우리 그러니까 컨텐츠를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 메신저를 비판했어요. 그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희를 깐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힘을, 나 이만큼 똑똑한데 이 오만한 자식들 내가 한번 아주 죽여주겠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 이거예요.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얘기하면은 그러면 토론이 될 텐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그 감동근 교수의 이제 논리로 제가 이제 그거를 반박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게 부제가 뭐냐면 이 영상에 100% 이기는 싸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싸움에서 여러분이 100% 이기고 싶으면은 상대방의 논리로 싸우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였죠. 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보고 이 저자 주제에 어떻게 이걸 대표 논문으로 이거를 져서 이렇게 양력에 쓸 수 있냐, 미친 거 아니냐 이거였죠. 그러면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컨트리뷰션을 보려면 논문을 다운로드하고 되게 적극적인 뒷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까기 위해 안 바쁘신가 봐요.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컨트리뷰션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이제 제가 그 친구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달팽이 기관차 친구, 우리 홍경이가 저 인턴이 있었으니까 그때 홍경이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당시 거기에 있었던 친구 말을 들어보면 그냥 더 확실할 것 같고, 거기에는 사실 제가 일저자 아닌데 양보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디바이스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아무튼 이저자라서 대표 논문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이가 이거를 대표 논문을 하는데 거기 이제 벤키 교수님, 안드레 가인 교수님, 이거를 얘가 대표 논문으로 자기가 생색을 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얘가 디바이스를 다 만들고 이거를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핀이라는 걸 만들어 본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 이건 사실 원래 영준이 일 저자지. 계속했으면은.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게 과장된 게 없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논문이 있어요. 300번 이상 된 논문, 인용된 논문. 감동근 교수는 1저자로 300번 이상 된 논문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호도하는 겁니다. 이걸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분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300번 인용됐고 감동근 교수 분야에서 80번 인용됐다고 제 논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분야는 크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정량적으로 단순하게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고급 방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제가 그럼 봤죠. 감동근 교수는 그러면은 저서에 왓슨 개발이라고 했죠. 나는 왓슨 개발이라고 하고 책 안에 나는 IBM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왓슨 인공지능 개발하기 입사했고 왓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근데 제가 닥터 페루치랑 데이비드 COO 당시 왓슨 거기서 I가 CEO 데이비드예요. COO 오퍼레이션 오피서고 그다음에 이제 CEO는 페루치 박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그 원문에서는 나대다가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동근 교수는 개발이 아니라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그거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동근 교수가 나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링크를 건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부풀린 거는 달게 받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풀린 거는 뭔가 있을 때 부풀리는 거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가 진짜 너무 지금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자기가 해명 링크를 보면은 제가 그것도 다 캡처해놨거든요. 혹시 지우실까봐. 거기에 그거 맨 처음에 처음 글은 3월 30일에 적으세요. 나는 왓슨의 인공지능 개발을 하기에 참여했다. 하지만 뭐 딥러닝을 공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거짓말인 게 양심에 걸리셨는지 무려 20일이나 지난 다음에 그거를 나는 거기서 하드웨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인공지능은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패키징이라서 슈퍼컴퓨터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는 패키징 전문가라 그래서 슈퍼컴퓨터 전문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일반인들한테 좀 비약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일했는데 내가 현대자동차 개발했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저보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 저자를 대표 논문으로 쓴 거는 좋게 봐주기 어렵다 그랬는데 허위 사실을 교수가 그거를 진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거를 통해서 책을 쓰고 수많은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제가 그다음에 몇 개 캡처해놨는데 왓슨을 개발한 감동근 교수 이거를 계속 나와요. 보도자료가요. 정정을 안 해.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요. 이걸로 어마어마한 이권을 취하셨기 때문에 범법입니다. 범법. 예? 범법자예요, 지금은요, 이거는 되게 사과하고 뭐 저랑 합의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제가 강 교수의 논리로 들어가 볼게요. 강 교수가 뭐로 유명해졌냐면은 임팩트 팩터를 부풀린 거를 그걸 파헤친 거랑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자가 표절을 한 걸로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외국 기자가 표절을 한 거를 메이저 신문에서 쓴가 볼까봐 창피하다 그랬어요. 저는 하지도 않는 개발을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면서 제 한국인으로서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쪽팔렸어요. 저는 진짜 물어봤으니까 쪽팔렸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왓슨 개발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강조 낫에다가 하이라이트까지 해주셨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왓슨 레벨에서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는 해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왓슨 개발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교육자가 교육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그다음 이걸 혜택을 엄청 입으셨거든요. 인지도를 엄청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예? 근데 저보고 이 저자 논문을 좋게 봐주지 못한다. 그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뭐 기자는 쓰레기다, 뭐는 쓰레기다, 헬조선이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 안 하고 한심하다, 뭐가 한심하다, 형편없다 이러는데 왜 형편없겠습니까? 본인이 그 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글 인용만 할 거예요. 제 의견보다도 인용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분이 과학고를 2등으로 들어가셨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카이스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수능을 봐도 그 카이스트를 들어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보다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헬조선의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저희 책 보고 경험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럼 본인 책 바둑, 인공지능으로 읽는 바둑은 본인이 둔 겁니까? 본인이 체스 전문가입니까? 바둑 전문가입니까? 거기 본인 무슨 경험이 들어갔습니까? 인공지능 관련 파트는 책 10권 읽어봤대요. 저 100권, 고 작가님이랑 합치면 저희 100권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고 작가님 여러분 일주일에 판권 검토만 60개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문성을 따지세요. 저희 완벽한 일본 레퍼런스만 250개인데 10개 읽고 자기는 전문가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대중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한심하대요. 10권 읽은 사람 그 책 만약에 베스트셀러 됐으면 감옥 가셔야겠네요. 강동군 교수님은요. 이게 뭐 하는 소리세요? 뭐 하는 짓이세요, 진짜 그게?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예? 그 다음이 이제 더 웃겨요. 이제 변명을 내셨죠? 이게 변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괘씸해서 까준 거다라고. 그 조폭 논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까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휴가 중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거 1일 3영상 찍고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한지 아십니까? 저니까 이거를 밝혀낼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지, 일반인이 만약에 감동군 교수가 지식으로 그렇게 팼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세요? 우울증 걸려요.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인 계층한테 팩폭으로 지식 그냥 두드러 맞기 시작하고 권위어까지 눌리기 시작하면은 일반인은 압사당해서 숨도 못 쉬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 도파민이 머리에 범벅이 돼갖고 승자효과에 갇혀 있는데 그걸 일반인한테 적용했다. 엄청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시거든요. 대학교는 윤리위원회 같은 게 필요 없대요. 교수들 썩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아주대를 지켜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거, 저보고 소송 협박으로 사람들을 전문가 비판을 뭐 막았대요. 빅보카를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은 지금 본질은 본인이 표절을 했냐 안 했냐예요. 표절을 했냐 아니고 허위 사실을 했냐 안 했냐인데 갑자기 빅보카를 들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소송과 협박을 일삼았대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변호사 6명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5명은 허위 사실이 100%가 달린다 그러고 1명이 아리까리 하다가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법적으로 갈 생각은 웬만해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동근 교수님이 제가 소송과 협박을 일삼았다 그래서 글을 막 사람들이 다 내렸다 그러는데 저는 태어나서 소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허위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문해력을 배워야 돼요. 전문가들의 비판을 차단과 소송으로 막았다. 거기서 그 다음에 링크로 들고 온 어떤 친구 글이 있는데 그 친구 글은 왜 네이버에서 내렸냐. 그 친구는 황지아 선생님과 황혜주 선생님을 명예훼손했고 신채아한테 똥이나 처먹이라는 그러니까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 그거 무서워서 그거 지웠어요. 명예훼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걸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대표님이 그거 어린 학생 친구 이거 대학도 졸업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감옥 가는 거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돈이 얼마 있겠냐고 봐주라고 신박사가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왜 그러셨냐. 저희 대표님 민주화 운동하다가 깜빵 갔다 오셨다니까요. 천재예요. 거기서 자기개발서 베스트 쓰신 분이에요. 베스트 자기개발서 쓰신 분이에요. 저희 그래서 대표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가 사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소송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 옛날에 댓글에 고 작가님 고졸인데 너 책 왜 계속 쓰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고졸 새끼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 댓글 달았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확실히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표절을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뭐라 그랬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다 이 에피소드 아실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성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24시간 안에 다 지우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다 지웠고 제가 소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소송과 협박을 일삼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피해를 줬어요. 범법자가 되셨어요. 예? 그렇게 세상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시던 분이 지금 완전 비이성의 범벅이 되셨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여러분 문해력이 제가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감동근 교수의 추종자들은 왜 감동근 교수를 좋아했어요? 정의로워서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감동근 교수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상 확인이 됐는데 왜냐면은 허위 사실에다가 그걸 허위 사실 기반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인지 아닌지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될 수준이에요. 일단 교수로서의 명예는 끝난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엄격한 잣대를 세상에 들이대서 그걸로 스타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감동근 교수님의 패친들은 뭐라 그러죠? 감동근 교수님 응원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문해력이 제가 그래서 그분들 학력도 봤어요. 사실요. 서울대, 연고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보고
저보고 미쳤대요, 다. 그다음에 합의를 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저랑 감동근 교수랑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피해자고 그분은 피의자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를 해달라도 모자란데 무슨 저는 그분한테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 작가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경솔한 댓글들 많이 달았다.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래서 제가 사과 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에피소드 홍춘욱 박사님 관련된 분들 제가 사과 다 하고 그건 사과뿐만 아니라 책까지 선물로 드리고 만약에 책을 안 받으셔서 기부를 하라 그러면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선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김용준 선생님, 최병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모욕을 만약에 드렸던 분들 이거는 감동근 교수랑 상관이 또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되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감동근 교수님 친구분들 중에 기자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저는 왜 기사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요. 그렇게 평소에 세상을 뭐 정의롭게 따지신다는 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100%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걸 옹호하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 정치를 따질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해력 진짜 이건 마이너스예요. 제가 볼 때 문해력이요. 젊은 분들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분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다는 분들이 제가 미친놈이고 제가 개새끼고 제가 쓰레기래요. 말이나 됩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진짜 막 너무 진짜 분이 받쳐서 막 울었어요. 제가. 세상이 이래도 되나? 여러분 따져보세요. 제가 이거 한다고 뭘 얻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건 다른 에피소드에서 찍었을 텐데 여러분 저는 감동근 교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삼성 뉴스룸에서 저한테 강연 패널 제의가 와서 장기 패널 제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받는 일이었는데 저는 감동근 교수님이 더 적합하다고 추천도 했던 이메일도 증명 자료로 있어요. 저는 그만큼 그분을 아꼈었어요. 근데 저를 파렴치한 무슨 협박범으로 몰아가셨어요. 응?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감동근 교수님은 저는 여러분 감동근 교수님에 비하면 바보예요. 그분은 슈퍼 초인텔리고 저는 멍청이에요. 저는 비주류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다녔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수능으로 따지면 뭐 그냥 저랑 스케일로 차이 나죠. 그분은 1등인데 차석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힘든데 만약에 그런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괴롭혀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옹호하고 반성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옳다.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 한 번 잘못한 거 어떠냐. 그럼 그 기자 표절한 것도 한 번 잘못한 건데 왜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사과문 쓰니까 사과문은 형편없다 그랬는데 사과도 안 하시는 본인은 어떤 거죠? 이건 되게 엄중한 상황이에요. 저는 절대 이거 고 작가님이랑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전문성이 없어요? 저희 완벽한 공부법 레퍼런스 몇 개인지 보셨어요? 완벽한 공부법에 경험이 체화되지 않았어요? 제 회사 얘기, 제 교환학생 얘기, 제 어학연수 얘기, 제 박사 얘기, 제 박사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한 얘기, 저 조교 3년 한 얘기, 저 친구들 키워낸 얘기, 저보다 더 다양한 경험 하셨나요? 카이스트에서 계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다양한 경험 하셨나요? 근데 그게 경험이 너무 제대로 읽으신 거 맞으세요? 응? 그 다음에 그게 20만 권이 팔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욕을 받은지 몰라요. 그걸로요.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무엇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하면은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1순위고 0순위고 도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졸꾸러기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뭐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 이렇게 정신적 데미지를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반성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근 교수님 추종자들이 와서 뭐라고 썼는지 이게 반성문이에요. 반성문이죠.
이제부터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더 이거를 뭐 감동군 교수를 까기 위해서 아니네요. 맞죠? 저는 감동군 교수님한테 반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치셨어요? 그 사람은 저를 파렴치한 협박범으로 몰았다니까요. 본인은 거짓말쟁이면서 부풀린 게 아니에요. 부풀린 게 아니라 없던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닥터 페루치 박사님께서 증명을 해주셨다니까요. 예? 그래놓고 교육을 하셔야 된대요. 교육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뢰예요. 이거는 심리학 실험으로 검증된 거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요. 예? 그래놓고 교육을 강조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감동국 교수님 진짜 본인 팔로워들이랑 팬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 감동국 교수님 때문에 그분들이 뭔 죄라고 욕을 먹습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고 제가 제 졸끄러기 여러분들한테 사과했듯이 일단은 패친분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예? 당연히 그 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한테는 당연히 정중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뭘 배울 수 있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저 힘내라고 지금도 제가 좀 갑자기 울먹울먹한데 갑자기 눈물 나올라 그러네요. 저 응원해주신 졸끄러기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짜 저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가갖고 정말 정의 구현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셔서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는데 졸끄러기 여러분 때문에 힘낼 수 있었어요. 아셨죠? 눈물 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또 만나요.